맛있어요. 맛있으시면 원래 이렇게 미간에 조금 맞아요. 진실의 미간. 베이핑크 홈런 닮았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인가? 진짜 거짓말 하지 마. 여기 근데 인테리어가 좀 특이하네요. 오사카 술집이 조금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한참 코로나 때 피자 배달 전문점을 한 2, 3년 정도 운영을 했었어요. 배달 전문점에서 1억 정도 매출이 네, 맞아요. 와. 하루에 한 13시간, 14시간 정도 일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가지고 할머니 손에 좀 키워졌어요. 4살 때부터 이제 전단지 아르바이트, 피자집, 주방, 뭐 배달. 돈을 벌고 싶다라는 좀 그런 욕심이 좀 있었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대표님 차예요? 네, 제 차입니다. 저런 거는 차값 얼마나요? 신차 기준으로? 저게 한 8천 조금 안 되게 주고 샀어요. 세금까지 풀옵션에? 해서. 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신내에서 오빠 화이팅이라는 이자카야를 운영 중인 31살의 김진남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출연 신청해 주신 계기가 있으세요? 저도 유년기를 조금 힘들게 자랐거든요. 가정 형편이 좋지가 않아서 그 누구나 하고자 하는 일을 꾸준하게 하면 어떻게든 잘 될 수 있다라는 계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었어요. 여기가 상권이 네네. 번화가 상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번화가 상권은 아니에요. 가게를 이쪽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무 번화가의 중심에 들어가서 나눠 먹기보다는 조금 더 외곽으로 빠져서 단골 유입들이 많고 한 번 더 호기심에 찾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라고 생각을 해서 번화가 쪽은 포기를 하고 살짝 외곽 쪽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네. 보증금이랑 월세가 얼마나 돼요? 4천만 원에 월세가 240만 원. 권리금은 운 좋게 없이 들어왔어요. 아, 따로 없었고. 네. 향수가 어떻게 되죠? 평수가 지금 1층, 2층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층, 2층 합치면 한 20평 조금 넘습니다. 대표님 여기가 매장이에요? 네, 여기가 제 매장입니다. 오. 서영 안녕. 대표님 근데 여기가 2층인데 네. 동선이 좀 손님들이 불편해하지 않으세요? 거의 자리가 2층이 없을 때만 1층에 많이 앉으시고 2층에 화장실도 편의실도 돼 있기 때문에 2층으로들 많이 올라가서 술을 드시곤 하세요. 대표님 여기 근데 인테리어가 좀 특이하네요. 네, 저희 오빠 화이팅 인테리어 자체가 살짝 일본 꼬치집 레트로한 감성을 좀 기반으로 한 거라서 한국이지만 일본스럽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게끔 많이 꾸며놓은 것 같아요. 일본 골목에서 소소하게 먹는 듯한 그런 맞아요. 느낌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냥 직장인들이 일 끝나고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가게를 오픈하게 됩니다. 이거 뭐 드시는 거예요? 이거 해물 야끼 우동? 맛있어요. 맛있으시면 원래 이렇게 미간에 조금 맞아요. 진실의 미간. 좀 맛있는 거 같아요.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이거 뭐 드시는 거예요? 이거 염통인데 제가 염통 좋아하거든요. 네, 평상시에 좀 누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지 않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베이핑크 홈런 닮았다는 소리 좀 듣지 않으세요? 진짜 못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 에이핑크라고 말했을 때 하나인가? 약간 이 생각. 아 진짜 거짓말 하지 마. 방금은 거짓말 같은 게 미간이 안 생겨서 진실일 때만 미간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최근에 오사카 다녀왔거든요. 오사카 술집이 조금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지금 가게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3주 조금 안 됐어요. 아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예상 매출이 어느 정도예요? 가게가 좀 외곽이잖아요. 좀 오면서 신기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그분들이 재방문들이 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면 한 3천만 원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좀 마진율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순수 마진으로 하면 한 30%에서 한 35% 정도? 아 이게 꼬치가 지금 다 돼 있네요? 네, 이거는 저희가 출근을 해서 다 말아놓습니다. 그러면 볶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문 들어오면? 네, 맞아요. 지금 뿌리는 건 뭐예요? 후추요. 저희가 야끼도리에서 마지막에 소스를 찍어서 나가기는 하지만 이제 밑간을 좀 해줘야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 꼬치 같은 거 구울 때 좀 네. 더 맛있게 구워지는 뭐 대표님만의 노하우 있어요? 자주 뒤집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뜨겁다 보니까 탈까봐 자주 뒤집으시는데 자주 뒤집으면 그 열이 온전히 가질 않아서 겉만 익고 속이 안 익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차분히 기다렸다가 천천히 굽는 거를 추천드리죠. 하고
앞에서 굽다 보니까 네. 덥지 않으세요? 덥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주방은 덥고 밖에도 덥고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게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메뉴가 어떤 거예요, 고추가? 닭 어깨 대파가 제일 많이 나가긴 하죠. 이거는 삼겹행인데 이것도 엄청 맛있습니다. 저도 술안주로 굉장히 자주 먹어요. 알바생들도 많이 해달라고 하고. 그럼 꼬치 4,500원 팔면 얼마나 남아요? 많이 남아요. 한 35% 정도 남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1번이요. 지금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근데 보면은 대표님이 되게 젊은 편에 속하잖아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편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 서로 반말하나요? 아, 그건 아니죠. 한번 해도 됩니다. 네, 가져다 드릴게요. 단무지요? 음식은 또 이미지가 다르네요. 네, 아예 느낌이 좀 1층하고 2층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대표님 근데 그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피자 배달 전문점을 한 2, 3년 정도 운영을 했었어요. 강북구 미아동하고 강남, 역삼동에서. 두 군데나 하셨어요? 네, 그때가 2020년이 한참 코로나 때여서 조금 많이 모을 수 있었죠. 그럼 그 두 군데는 매출이 각각 얼마씩 나왔어요? 강남이 한 6천만 원 정도, 강북이 한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 배달 전문점에서 1억 정도 매출이 네, 나와요? 맞아요. 와, 굉장히 장사 잘 되셨잖아요? 네네. 왜 정리하신 거예요? 제가 한 2, 3년 정도 배달 전문점을 운영을 했을 때 하루에 한 13시간, 14시간 정도 일을 했어요. 마감을 하고 집에 오면 한 4, 5시 정도. 그렇게 한 2, 3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많이 좀 지쳐 있었어요. 와이프 출산이 또 겹치게 됐어요. 피자집을 정리를 하고 육아를 하면서 뭘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오빠 화이팅을 오픈하게 된 거죠. 근데 아깝지 않으셨어요?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배달 주문수도 많이 좀 적어졌던 상태였어요. 배달 전문점 자체들이 다. 그렇다 보니까 서둘러서 정리를 한 거죠. 아직도 주변에 배달 전문점 운영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때 정리하길 잘했다. 제가 가게를 팔았을 때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보고 팔았었거든요. 그럼 그때 2개 매장 정리하셔서 네. 권리금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거의 1억 가까이 받았죠. 그럼 타이밍적으로 되게 좀 잘 네, 정리를 맞아요. 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네네. 대표님, 네. 왜 계속 뛰어다니세요? 저희 매장이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직원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네. 따로 운동 안 하셔도 되겠어요. 맞아요. 한 5kg 빠진 것 같아요. 일찍 이렇게 계속 주문 들어오고 꽂혀 있는 모습 보면 어때요? 너무 좋죠. 이게 단가도 저렴하고 네. 소량이다 보니까 회전율은 빠르겠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컨셉 자체가 2차 술집이다 보니까 손님들 자체가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뭐예요? 이건 타레 소스라고 이 야끼도리 소스입니다. 카레 소스가 들어가면 뭐가 맛이 좀 달라요? 확실히 조금 더 짭짤해지죠. 이건 뭐예요? 이건 삼겹과리예요. 지금 4번. 무슨 메뉴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삼겹과리 제일 좋아해요. 꽈리요? 예, 살짝 매콤하기도 하고. 이건 이름이 뭐예요? 계란 오믈렛이에요.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하시죠. 바지락 술집이에요. 이거는 소주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세요. 꼬치 먹다가 좀 느끼하면은 이제 같이 곁들여서 먹겠어요. 맞아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증류소주 강주가 들어가요. 그래서 하이볼보다는 조금 더 도수가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근데 꼬치류가 지금 굉장히 저렴하네요. 네, 소주가. 굉장히 저렴해요.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한두 개씩 시켜 드셨을 때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죠. 저희가 뭐 대판 야끼라든지 튀김류, 구이류 다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잘 나가는 편이거든요. 이 작가 보통 하면 네. 연어나 네네. 사시미 종류는 보통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쵸. 그런 거는 한 번 드시러 왔을 때 단가 자체가 너무 높잖아요. 일 끝나고 그냥 집에 가면서 맥주 한 잔 간단히 먹고 싶은데 4만원, 5만원 이렇게 드시기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꼬치 하나에 4,000원, 3,000원 이렇게 저렴하게 드실 수 있게끔 타겟층을 좀 노린 거죠. 전체적으로 단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백단가가 너무 안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꼬치를 하나 시켜서 맥주를 하나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재주문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객단가도 두 분이 오셨을 때 생각외로 4만원대, 5만원대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다 또 이제 하이볼이라던가 그렇죠. 주류까지 있으니까 네, 맞아요. 백단가가 저렴한 거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보완이 많이 되죠. 그런 게 있겠네요. 네.
대표님 근데 그 전에 네. 피자집 하시다가 아무래도 다른 메뉴 하다 보니까 네네. 초반에 뭐 어려움 같은 건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요리에 대한 건 좀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게 뭐 사시미처럼 네. 뭐 회를 떠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어서 전반적으로 조리 과정은 좀 간편하겠어요. 굉장히 간편해요. 알바생들도 와서 한 일주일 정도면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조리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빨리빨리 회전율을 늘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분이 제일 좋죠. 알바생이 먹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드셔도 괜찮은 거죠? 조금씩 나눠. 아 여기 복지가 좋네요. 네. 해피하게 다 웃으면서 일해야죠. 안주도 해달라 그래. 이 브랜드 따로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진짜 많이 알아봤어요. 육아하면서 한 6개월 동안 많이 알아봤었는데 프랜차이즈들이랑 경쟁을 했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 그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빠화이팅을 결정을 하게 됐어요. 시드가 그 정도나 차이 나요? 네, 많이 나죠. 물류보증금 뭐 이런 걸만 따져도 그런 게 면제가 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런 인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좋지 않나요? 네? 좋지 않아요? 저는 이 날짜를 얘기한 거예요. 아, 날짜요? 네, 아. 2009년 오래된 포스터잖아요. 네네네. 그만큼 레트로하다. 레트로가 네. 가맹 점주님들도 다 대표님 또래라고 하시던데. 네, 맞아요. 가끔 뭐 얼굴 보고 카페도 가고 술 한잔 먹으면서도 가게 운영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하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사장님들이 많다라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주문이 너무 몰려가지고 계란 지금 사고 가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네네. 어릴 때 할머님이 어렸을- 일러주셨다고. 네,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가지고 할머니 손에 좀 키워졌어요. 4살 때부터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집안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도 제가 조금 더 빨리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좀 그런 욕심이 좀 있었어요. 한 15살, 16살 때부터 뭐 전단지 아르바이트, 피자집, 주방, 뭐 배달. 그러니까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좀 돈을 차곡차곡 좀 모았던 것 같아요. 좀 남들보다는 좀 철이 좀 일찍 들었다고 할까요? 보니까 연애 되게 오래 하셨던데. 한 7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를 만나고 좀 바뀐 게 많아요. 제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거기서 좀 만족을 그때는 했었거든요. 근데 와이프를 만나고 더 많은 걸 벌 수 있고 더 많은 걸 벌 수 있다라고 알려준 게 와이프거든요. 그래서 좀 와이프를 제가 전역하고 나서 만난 게 너무 운명이지 않나. 그리고 또 지금 제 8개월 된 딸까지 낳아줘서 지금 너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술집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진짜 10명 중에 9명은 좀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그만큼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분석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오늘 정말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손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티를 내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가짐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이 창업을 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힘들어도 웃을 수 있고 내가 힘들어도 뭐라 서비스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신 분들이 창업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도 성공을 하고 손님으로 오신 분들도 기분 좋게 드시고 집에 가실 수 있으시니까 오셔서 현장 속으로 보고 오셨다라고 하시면은 원하시는 메뉴 하나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가격 상관없이요? 네. 그것만 먹고 가시면 안 되겠죠. 좀 많이 드셔주세요. 뭐 알아봐 주시고 오시는 거니까 오빠 화이팅을 보고 오시는 거니까 그 정도 서비스는 드릴 수 있죠. 네, 지금 집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네. 아내분이랑 아기한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지금 와이프가 시간이 육아에 지쳐가지고 이제 애기 재우고 잘 시간인데 항상 제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제가 이렇게 좀 투덜투덜 되더라도 항상 이렇게 너무 잘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너와 내 딸 때문에 힘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항상 고맙고 사랑해. 아빠가 이렇게 고생해서 돈 벌고 있어. 아빠한테 나중에 커서 잘해라. 사랑해. 대표님 그럼 오늘 촬영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앞으로도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대표님은 앞으로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다음 목표는 제가 이 가게를 잘 운영을 해서 2호점, 3호점, 4호점까지도 오픈을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제 목표입니다.